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나왔는데 역시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좀 무거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오늘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됐네요.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참 소득 격차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면 다행인데 반대로 자꾸 늘고 있군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히 1분위 같은 경우 근로소득 같은 것도 좀 줄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대부분 주요 항목들이 다 줄었더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근로소득은 1분위, 즉 가장 못 사는 20%의 근로소득이 36.8% 줄었고요. 전체적인 소득은 마이너스 17.7%인데, 이 뭐 깜짝 놀랄 만한 그 수치고요. 예. 또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소득은 대체로 자영업자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소득은 1분위, 2분위, 3분위 할 것 없이 거의 뭐 10% 이상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같이 줄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빈곤층이 더 빈곤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번 통계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교수님 사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결국 이렇게 저소득층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인상 여기에 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러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니까 사업주들이 그 고용인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고용 시간을 줄이거나 하면서 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소득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이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같이 줄어서 우리나라에 못 사는 절반의 가구들이 근로소득도 힘들고 사업소득도 힘들어서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결정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래서 작년에 1분기 이 가계동향조사 나온 다음에 정부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이 보조금의 규모를 늘리는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근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요. 이 이전소득 같은 경우도 증가율만 보면 오히려 3분위나 4분위가 더 증가율이 높더군요. 1분위에 비해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이전 소득이 주로 못 사는 1분위, 2분위에 많이 들어가고 잘 사는 4분위, 5분위에는 이전 소득이 거의 지불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얼마 안 되는 부분들에게 이 이전 소득이 증가되니까 그 율이 막 30%, 40%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전 소득은 이제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자 가구 중심으로 이게 이전 소득이 가지, 근로자가 아닌 가구 쪽으로는 이전 소득이 가지 않는다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독거노인 같은 분들, 그러니까 근로를 하지 못하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뭐 연세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전 소득 대상에서도 좀 제외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라는 게 주로 일을 하던 사람들, 일이 줄던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로자 가구 중심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근로자 가구에서 빠져 있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물론 독거노인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일은 하지만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전 소득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 이전 소득이 매우 그 근로자 가구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특히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말씀하신 대로 좀 저소득층의 상황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는 결국 이제 정부가 정부 돈으로 그러니까 재정을 좀 풀어서 조금 더 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요. 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구제나 이런 어떤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못 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돈은 갖다 붓는데 돈이 가야 할 곳으로 전달이 안 되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돈도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소위 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면밀하게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